질투심, 1차적인 자기 파괴성, 죽음 본능으로부터 타자 안에 있는 생명의 원천에 대한 증오, 시기심 증오로의 이동은 보다 긴 과정의 한 단계일 뿐이다. 그에게는 또 다른 변화가 뒤따라오는데 그것은 파괴 대상이 생명의 원천보다는 경쟁자에게로 옮겨가는 것이다. 질투는 시기심과는 구별되는 것인데 질투는 상대의 조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언니가 아름답다는 사실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시기심은 좋은 그 자체를 망쳐야 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질투는 고통스럽긴 하지만 대상의 진가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고 혼합된 감정들 중에서 그러한 인정이 점점 더 강해지는 마음 상태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다. 질투 안에 묻혀있는 이러한 긍정적 관심은 공격성을 완화하기 위한 발걸음이며 사랑의 감정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파괴성의 변화 과정은 투사적 동일시가 폭력적 추출로부터 의사소통을 위한 형태로 변화되고 마침내 공감 능력으로 발달해가는 과정을 돕니다. 최근에 클라인 학파의 연구는 인격이 죽음 본능의 충동들을 완화하는 데 실패하는 방식에 관심을 집중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강력한 자기 파괴성의 내적 원천을 다루기 위한 기괴한 방식들을 발달시킨다. 이러한 사람들의 인격은 전능성과 파괴적인 측면사의 관계를 둘러싸고 조직화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시기심과 질투심을 좀 구별을 해보는데, 어떠면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1차적인 자기 파괴성이라는 게 죽음 본능이 자기를 파괴하는 건데, 이게 결국은 이 죽음 본능이 타자 안에 있는 생명의 원천에 대한 증오로 가는 것이 시기심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이니까 나에게 귀한 대상이죠. 내 생명을 강화해주고 나를 어떤 경우에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지탱해주고 더 도와주는 이 좋은 대상을 증오하는 마음, 이게 시기심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이 자기를 생명을 서포트하는 대상을 우리가 공격한다는 얘기는, 증오한다는 얘기는 결국 자기를 증오하는 거고, 이걸 파괴한다는 것은 자기의 사랑하는 대상을 파괴하는 거니까 결국은 자기를 파괴하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서포트하는 대상을 파괴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시기심의 모습인데, 여기에서 조금 발달 시기심이라고 할 때는 그 대상을 좋은 대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좋은 대상이죠. 무조건 파괴의 대상. 그래서 여기서 좋고 나쁨을 구별을 못하고 무조건 싫은 거죠. 무조건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건데, 여기서 질투심에서는 보통 경쟁자, 아까 얘기한 첫 번째 시기심은 자기의 생명의 원천이 되는 대상을 증오하는 건데, 거기서 벗어나서 경쟁자를 증오한다고 하는데, 경쟁자에 대한 증오하는 마음, 이게 질투심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경쟁자라고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상대방에게도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어느 강점이 있다는 걸 인정할 때 경쟁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니하고 자기하고 비교한다고 한다면 언니에 대한 내 마음, 미움, 이건 질투심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공격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시기심이죠. 근데 언니에 대한 미움은 질투심이라는 얘기죠. 왕의 부인이 봤을 때 자기 남편이 후궁을 좋아할 때, 중전, 교수님 중전. 중전마마. 중전마마. 중전마마가 후궁을 느끼는 정서는 뭐예요? 질투죠. 이게 질투죠. 경쟁자에 대한 느낌이죠. 근데 이 중전이 자기 남편에게 느끼는 정서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 같은 경우는 승정 얼굴을 핥혔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여자가 결국 나중에 쫓겨났는데 그 사람은 시기가 많았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도 결국 자기를 파괴해버린 거잖아요. 네. 그 자기 그 시기심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거죠. 자기가 뭐 어떻게 감히 왕의 얼굴에 상처를 내게 되면 자기가 파멸되는 걸 알았을 텐데. 그래 이 격렬한 이 정서 시기심을 견디를 못하는 거죠.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아주 머리속에 딱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공격함으로써 자기가 죽게 되는데도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에 대한 공격성이 자기에게 생명의 원천, 자기를 보호해주는 대상에게로 가버린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중전이 자기가 중전자를 지키고 있는 것은 왕 때문인데 이 왕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는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면 이게 시기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경쟁 대상에게로 가는 것은 어떠면은 여기서는 그 시기에 하는 마음보다는 좀 발달하는 마음으로 본 거죠. 경쟁자라고 할 때는 대상을 인정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용례 자체가 시기심이다. 영어로도 그렇고 한국말로도 그렇고 이렇게 멜라니 클라인식으로 지금 구별을 해놓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구별을 쓰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쉽지 않은 용어예요. 시기심은 영어로 뭐예요? envy예요? envy. envy. 예. 그다음 jealous는 jealous. jealous이라고도 하고 rival이라고 그러죠. 혹은 jealous rivalry. rival이라는 이게 경쟁, 질투심이라는 경쟁심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근데 질투하고 이 시기심이 동시에 생기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좀 한번 들어보시죠. 그건 아주 정말 영어로 말하면 리스타일이네요. 그 축이네. 그러니까 관계 구조가 이제 삼각 구조인 경우에 그 질투로 인해서 시기심이 자극되는. 예를 들어서 형제 관계에서 질투가 생기면은 마지막에 최종 공격을 어디까지 하냐면 부모에게까지도 나가거든요. 부모에게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죽음 본능이니까 이게 부모에게 갔을 때는 시기심이고 형제에게 갔을 때는 질투심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시기심으로 인해서 질투로 유발될 수도 있고 질투로 인해서도 시기심이 드러날 수도 있고 그런 이 형제 구조 속에서 예를 들어서 더 사랑받는 형제가 있다 하면 질투잖아요. 그렇죠. 질투죠. 질투가 되는데 그런데 사랑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형제가 부모님을 더 닮았거나 좋은 부모님이라면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그 부모를 파괴하고 싶어하는. 그렇죠. 부모에 대한 공격성으로 가버리죠. 그런 것들이 뭐 어떤 특박 구조 속에서 보면은 그런 일이 이제 종종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다 얽혀버릴 가능성이 있죠. 근데 한 대상을 두고도 시기심과 질투심이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겠죠. 예. 네, 아까 그 이제 왕과 중전의 관계가 왕이 자기를 보호하는 대상인지 아니면 자기와의 경쟁 대상인지 그것도 그렇죠. 어떨 때는 왕을 없애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경쟁 대상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 관계도 부부 사이에서도 시기심과 질투심이 동시에 생겨버렸어요. 그런 것도 생겨. 그렇죠. 어떨 때는 사실은 부부간에 굉장한 경쟁 관계를 느낀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잘했으니까 응? 같이 그래서- 기뻐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어웨어해도 용기가 없으면 어크나리지를 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요, 못하죠. 예. 그리고 그냥 슬쩍 이렇게 넘겨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조금 서먹하죠? 근데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왜 질투도 있고 시기도 있을 수밖에 없는 다 있는 거죠. 예. 본성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어떤 거는 내 안에도 있다 하고 인정을 해버리면은 그리고 예, 질투가 날 때 야 질투난다라고 표현해버리면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 행동하라는 거는 질투를 표현 안 하니까 그래요. 언어로 표현하면은 그것을 실제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내보려면은 질투가 난다는 거는 자기의 솔직한 마음도 이야기하고 더 잘난 것 같다고 인정을 해줘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 속에서는 편안함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감추고 억압을 하려고 하니까 이상 반응 나타나는 게 뭐냐 얼굴이 일그러진다든지 아니면은 모르게 보복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져 버리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사실은 그 사람 별로 안 좋은 사람이야 하고 험담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병리적 현상이 일어나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envy든지 뭐 jealousy든지 간에 이거를 내가 그걸 이제 어떻게 잘 감당해가지고 소화해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래요. 그게 어쩌면 리플렉션 능력이죠. 자기 안에 의식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그걸 컨테인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방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내 안에 시기심이 내가 어떻게 질투를 이걸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강구하게 믿는 이 믿음 체제가 있는 사람이면 이 시기 질투가 다 억눌려 있잖아요. 억눌려 있는데 의식으로 오지 않는 대신에 행동화가 일어나 버린다니. 자기만 몰라요. 자기 의식에는 없는데 이 사람 하는 행동은 지금 뭐 난리가 나서 다른 사람들은 보면 지금 벌거벗은 임금님인데 자기는 전혀 그런 의식이 없다고 우기는 거죠.